70년 동안 시장에서 잠잠했던 한 증권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모두가 주목하는 시장의 아이콘이 되었을까요? 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그 주인공, 부국증권의 정말 놀라운 변신 스토리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지금 모든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바로 이 질문. 도대체 70년이나 된 이 증권사가 어떻게 갑자기 시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932만. 이게 뭐냐면요. 부국증권이 그냥 시장에서 없애버리기로 결정한 보통주 수량이에요. 이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변화의 신호탄이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바로 대규모 자사주 소각이라는 정말 역사적인 결정이었죠. 이건 그냥 규모가 좀 크다, 이 정도 수준에 넘어서요. 시장 전체를 향해 아주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보통주에 우선주까지 합쳐서 총 1,500만 주가 넘는 주식을 소각하겠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마치 한정판 피자가 있는데 그 조각수를 확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남아있는 각 조각이 훨씬 더 커지고 가치 있어지잖아요. 딱 그겁니다. 남아있는 모든 주식의 가치를 즉각적으로 끌어올리고 우리 회사 이 정도 자신 있다 라고 시장에 온몸으로 외치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아니, 그러면 이렇게 대담하고 통 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국증권은 대체 어떤 회사일까요? 1954년에 설립됐으니까 역사가 정말 깊죠. 흔히 말하는 강소증권사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회사는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라는 아주 단단한 방패와 특정 분야에 대한 날카로운 전문성이라는 창을 동시에 가진 그런 독특한 DNA를 갖게 된 겁니다. 사업 구조를 한번 들여다보면요. 이게 그냥 주식 사고 파는 수수료에만 의존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기업금융을 다루는 IB, 부동산 투자를 하는 PF, 그리고 자기 돈으로 직접 투자를 하는 PI 부문까지 포트폴리오가 아주 판단하죠. 그러니까 단순한 중개인을 넘어서 스스로 똑똑하게 돈을 버는 투자기관으로 진화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이런 대담한 움직임은 결국 탄탄한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진짜 아니겠어요? 자, 이제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2025년 실적은요, 한마디로 시장의 예상을 그냥 박살내버린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매출, 순이익 다 대단하지만 특히 저기 영업이익 좀 보세요. 전년 대비 무려 55% 넘게 성장했어요. 회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또 잘 돈을 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엄청난 숫자죠. 자, 이 폭발적인 영업이익 성장률, 무려 55.5%의 비밀은 도대체 뭘까요? 바로 유가증권, 즉 주식이나 채권 운용 능력에 있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기가 막히게 읽고 제때 투자하고 또 제때 빠져나오는 그런 기민한 대응이 이런 놀라운 결과로 이어진 겁니다. 물론 이런 실적이 그냥 운 좋게 나온 건 절대 아니겠죠. 부국증권만이 가진 두 가지 강력한 무기, 즉 경쟁 우위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무기는 바로 엘리트 리서치 센터가 제공하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철저하다 못해 보수적이기까지 한 철벽 같은 리스크 관리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날카로운 미래 예측이라는 공격력과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방어력을 동시에 갖춘 셈이죠. 바로 이 점이 부국증권의 선견지명을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여러분, 최근 증권업계를 강타했던 부동산 PF 위기 다들 기억하시죠? 다른 회사들이 휘청일 때 부국증권은 정말 굳건하게 버텨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브릿지론 비중이 전체 PF의 고작 1.1%에 불과해요. 리스크 관리가 그냥 말로만 하는 구호가 아니라는 걸 이렇게 숫자로 똑똑히 증명해낸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투자자로서 우리는 이 주식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본격적인 전망과 매매 전략 분석입니다. 부국증권을 다른 증권사들과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주가가 순자산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PBR도 아직 합리적인 수준이고요.
무엇보다 저 45% 이상의 압도적인 주주 환원율 목표와 업계 최저수 중의 PF 리스크 관리는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독보적입니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실행 가능한 3단계 매매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1단계, 주가가 7만 5천 원 아래로 조정을 받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사 모으고요. 2단계, 8만 5천 원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분할해서 수익을 실현하고, 마지막 3단계, 남은 물량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성장과 함께 가는 전략입니다. 여기서 더 구체적인 가격대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현재 추세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지켜줘야 할 마지노선 6만 원 지지선, 그리고 단기적으로 주가가 과열돼서 튀어오를 수 있는 11만 원에서 12만 원 목표가까지 이 가격대들이 앞으로의 매매에서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죠.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딱 이겁니다. 강점을 보세요. 파격적인 주주 환원, 강력한 리서치 역량, 낮은 리스크. 전부 회사의 근본 체력과 관련된 장기적인 것들이죠. 반면에 약점은요. 특정 수익에 대한 의존도나 단계적인 가격 부담처럼 상대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거나 시장 상황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숨은 보석에서 밸류업의 아이콘으로 이 한 문장이 지금 시장이 부국증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완벽하게 요약해 주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저희의 최종 결론은 명확한 매수입니다. 물론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울 수 있죠. 하지만 이번 자사주 소각 이후에 이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가 완전히 재평가될 거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 로켓은 아직 더 올라갈 공간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부국증권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국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른 부국증권. 과연 그들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도 이 기업을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겁니다.